자, 4월의 주인공이 될 팔자가 따로 있나? 그 유사과학과 선험적이면서도 얄팍한데 아주 폭넓은 접근으로 알아보는 사주팔자 번외편 시작합니다. 자, 고상진 데이터 정경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장유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사주팔자와 MBTI로 본 4월의 될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상진 연구실장님, 경선 안녕하세요. 시작하자마자 네. 바로 똑 떨어지셔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떨어졌죠. 네네. 네. 경선 전에 지금 떨어지고. 오신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그 질문부터 하시는 거예요? 익산갑이 네. 가장 먼저 시작했고 가장 네. 먼저 끝났습니다. 네. 아. 어땠어요? 아주 치열했고 각 후보들이 살 얼음판을 걸었는데 저 때문에 확 기울었죠. 그렇게 보세요? 확 기울었다는 거는 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활얼음판을 걷지 않고 그렇죠. 있다. 게임의 종지부를 찍었죠 제가. 아. 예. 선거 아직 좀 남았는데 그분들 마음이 좀 편하시겠네요. 뭐 이제 이미 경선은 끝났으니까 뭐. 예. 원래 경선이면 끝나는 동네니까 이 근처는. 예. 네. 근데 경선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그렇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튀는 행동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장사 잘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튀긴 했지만 존재감은 확실히 부각시켰다. 그럼요. 예. 아주 그 정치적으로는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네. 그렇기 오. 때문에 그동안 뿌려놓은 씨를 네. 어떻게 해서든 저는 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렸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될 사람한테 간 거 아니었나요,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공교롭게 제가 지지선언 하는 날 모 방송국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큰 차이로 지고 격차가 있었어요. 있었나요? 네. 그럼 혹시 지지선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나요? 그렇죠. 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뭐 저 네. 때문에 이겼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 제 사주에 아마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사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도와주는 이따 사람이 여쭤- 당선된다.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를 한번 그때 물어봤잖아요. 네. 어제. 네. 우리 장님과 알아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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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미가 알아왔습니다. 네. 그랬어요? 제가 조금 네. 봐왔습니다. 73년 5월 26생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극비니까 네. 그거 네이버에 나오던데요? 좀 달리 나와 있어요. 그건 좀 살짝. 속기세요? 네. 아, 네. 맞고요. 그럼 무자일주라는 그런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오늘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생겨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다행히 일은 절묘하게 해결됩니다. 아마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절묘하게 해결된다. 네. 네, 그리고 올해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일을 꾸준히 다져나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학업과 공부, 배움에 관한 일에서 행운이 따르게 되는 한 해니까요. 더 나은 미래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걸 즐기시길 권하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뭐가 합니다. 된다는 해는 아니었네요. 2024년이. 네. 그렇군요. 뭐가 된다는 해는 다행히 이게 아니었어요. 절묘하게 해결됩니다라는 건 제가 거기 써있는 워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매사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신중한 성격이 강한 신념으로 나타나고 이어져서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에서도 타고난 젠틀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하네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네. 그 사주팔자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를 소개하는데 데이터 정경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 이상학적인 부분과 형 형 이하학적인 이하학적인 부분이 지금 서로 상충하고 아니 있어가지고 근데 사주라는 게 어차피 데이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명리학이라는 게 사주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통계학이죠.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데이터라고 응집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해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이 사주가 나온 거니까. 계속 해볼까요? 네, 순서 계속 가는데. 해보시죠. 네. 고상진님은 웅장하고 높으며 장대에게 펼쳐지는 산맥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큰 산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성성적으로 의지가 굳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요동치지 않고 잘 버티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쉽게 요동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를 언제나 잘 지킬 줄 아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직한 모습이 이제 기본 베이스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본인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고상진 실장님께 상당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주변에도 좋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그 선거했을 때 경선 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신뢰를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많이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우리 익산 시민들께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뒤에 더 좋은 얘기 있으니까 또 끝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이 많고 정이 많고 전 이번에 좀 느꼈어요. 따뜻하고 예술가적인 여유가 돋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괜찮았을까요? 네. 네, 마음이 너무 여린 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를 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올해요. 요가나 운동을 꾸준히 해서 정신수양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살기 갔다 왔어요. 네, 제주도에. 가성비 좋게 갔다 오셨더라고요. 정말 갔다 왔죠. 42만 원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관광객이 없어요. 아, N저 때문에 전부 제주도에 다 왜 갔는지를 물어보셔야지 가성비 좋게 갔다 왔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신수양 하러 정신수양을 갔으니까. 갔다 오신 거죠? 정신수양. 네, 네, 일주일 괜찮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마음은 잘 이렇게 다스리셨나요? 갔다 오자마자 지금 네.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왜요?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갔다 오신 게 좀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 열심히 네. 지금 다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네, 치밀어오는 원래 화를 조금 화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들. 화가 많으세요. 네. 그 사주에도 화가 있어요. 사주- 화가 많아요? 아까 불이- 토의 기운이라고 불이 했잖아. 있어요. 토. 불. 불이 있어야죠. 사주팔자가 그 8가지 네. 있잖아요. 네. 8개 글자 중에 불이 있으신 요즘 같은 것 세태에 같더라고요. 화가 안 나면은 정상이 아닌 거죠, 사실은. 누구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있어요, 그죠. 민주당? 뭐 여러 사람도 있어요. 여러 여러 사람들. 사람들 이거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비롯해서.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그러시는 여린 점이 거예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회를 제가 살아가는데 이거를 인간관계에 대한 손해가 읽을까 말까 있다고. 고민을 했어요. 벌써 바로 그냥 제주도 갔다 오시자마자 네. 근데 인간관계로 지금 손해를 보고 그 계시네요. 사회를 살면서 좀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화가 나죠.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나중에 실망도 크고 상처도 받는 겁니다. 그게 MBTI가 INFJ잖아요. 그게 좀 내연자 유형이라서 그럼요. 네. 사람들을 좀 포용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올해 잘 극복해 그래요? 보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퇴장하는 건가요? 올해뿐만이 한 4년 극복하셔야죠, 앞으로. 4년이 될지 그래도 8년이 알고 될지. 계시면 다행인 거죠. 만약에 나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하지? 라고만 생각하면은 계속 힘들 수 있는데 나는 좀 그런 게 있지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극복하고 그럴 때 조금씩 넘어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방법으로. 맞습니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는 뭐 4년 뒤에 그냥 어떤 우리 총선 또 우리 사회가 잘 변화하고 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저 자신이 지금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제가 네. 그 전에 뵀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게 항상 진심일까 아닐까라고 사람들 만나면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속으로. 의심이 근데 많네. 저는 의심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INFJ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네. 아 진심이시다. 그럼요. 그 네. 말이 정말 사회에 뭔가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욕망이 진심이시고 저는 욕망은 올해부터 한 10년 정도 바짝 돈 많이 버는 건데 그동안 돈 너무 많이 쓰고 다녀가지고 부모님께 좀 효도를 해볼까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좋아요. 올해부터 한 10년 이렇게 딱 하고 네. 은퇴를 10년 뒤에는 이제 노후 대비를 또 하셔야 할 텐데. 네, 그땐 또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풀리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같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전라북도에 계속 계실 거죠? 그러면 누가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에다 댓글 다셨다고 페이스북. 수도권 가서 네. 정치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고향 익산에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수도권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뿌려놓은 씨도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은 저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지금 그- 너무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로 지금 아주 그냥 모든 거를 구성하고 계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점심에 임실 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네. 굉장히 그냥 동네 식당이거든요. 네. 근데 문을 딱 열자마자 어떤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임실이니까 저를 아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1초, 2초, 3초 딱 마주쳤어. 그래서 제가 씩 웃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정치인의 DNA가 흐르고 있다. 할머니가 성격이 좋으신 분이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것 본것 같기도 하고 같은데. 저놈이 내 돈 띄어먹은 놈인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즐겁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맛있는 밥집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럼?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익산에서? 네. 네. 근데 어떤 그 걸잘 요리- 하시는 게 있어요, 요리? 제가 요리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요리를 맛있게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밥집으로 소문이 나면 정치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일단 이제 우리 장민 네. 아나운서 사주를 우리가 쭉 봤단 말이에요. 15명을. 15. 뭐 가장 네. 많은 사주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한번
어떤 사주가 뭐 흙의 기운, 뭐 물의 기운,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나무의 기운. 이제 이게 15명 중 어떤 게 제일 많을까를 이제 통계를 막 내다 보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사주가 굉장히 막 명리학이고 너무 심오한 건데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게 많았어요. 일반화시킬 순 이렇게 없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명리학 하시는 분들 전화도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에 좀 걸리면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 밥줄 떨어지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말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좀 제가 마음에 걸리면 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했더니 그런 말을 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는 사주래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네, 안 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인가 보네 그러면. 아니요. 유튜브 사주가? 보고 제가 맨날 댓글 달다가 처음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준비 안 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모두의 개성이 강해가지고 15명 중에 어떤 사주가 정치인 사주로 많더라.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15명을 우리가 네. 전부 봤을 때 상승인가 싶기도 하고. 물 기운도 있었고 네, 전부 다 있었어요. 토, 금, 네. 목 다 있었어요 거의 다. 네, 전부 다 있었어요. 15명이 누구예요? 현역 정치인들을 말씀하시는 있었어요. 거예요? 네. 현역도 네, 있었고 근데 이번에 제가 잘 되신 분도 미로 있고. 짐작컨대 네. 네. 그것도 흐를 것 같아요. 아, 변화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기존의 정치인들은 약간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의 기운이. 그런데 이제 처음 요즘은 들었어요. 이제 폴리테이너라고 그래가지고 폴리티션과 엔터테이너의 합성어.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많이 하고 튀는 행동 많이 하고 막말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과거에 목의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해요. 힘들죠.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변하는 거죠. 어떤 기운들이 그럼 그런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글쎄 뭐 이제 그런 불의 기운? 아무래도 그냥 불의 기운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정은천님이 불의 기운이세요. 네, 그 15명 중에 제일 그런 거 잘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가장 셌던 게 정은천. 정은천 후보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조금 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안 없죠. 하려고 없죠. 좀 없애려고 하는 네. 경향이 없어요. 있더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흙의 기운이 토의 기운이 제일 많긴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토의 기운이, 토의 기운. 토의 기운이 네. 저요. 토의 기운이. 그럼 좀 더 저는 과거에는 목의 기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목의 기운이라고 능력생일이시죠? 그랬는데. 네. 그 기운도 바뀌나요? 그럴 수 없죠. 태어난 게 태어난 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상? 네. 아무튼 그 음양오행이라는 게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맞아요. 그 생년월일만 가지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과 여러 가지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거 갖고 정치인들이 어떤 성향이 많더라라는 건 네, 유튜브 그렇죠. 보시고 검색해보시고 일반화시킬 수는 그럴 없어요.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인데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을 때 또 귀엽게 굴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각성하면 또 호랑이 네. 본연에 그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자기 본성이 원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두개 다? 본성은 기본적으로 잠재해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그 환경을 본인 스스로가 극복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결국에 본성에 따르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결국 뭐 기질과 본성. 그러면 기질은 기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풀 뜯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는 풀을 뜯. 풀을 뜯어도 네.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가지고 배를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기질이라는 게 호랑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나 네, 근데 기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2달 정도 이 어플을 통해서도 했지만 이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그 명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해서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조금 내린 결론 아닌 결론은 운명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환경.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지. 그 환경이랑 그리고 머리래요. 부모님이 주신 머리나 내가 이렇게 습득했던 지식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차 있는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명략적으로 쭉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환경적 좀 변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을 그분이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대로 이렇게 하셔서 거의 뭐 저도 너무 깜짝 제가 놀랐어요. 반점쟁이 이상은 되죠. 점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네. 제가 20살 때부터 이 사주팔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국 팔도에 아주 유명하시다는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을 말씀드린다면 부산에 있는 그 극비수사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예전에 그 1980년대에
여자아이를 유괴를 했던 그 범인들을 잡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안전하게 생활을 시켰던.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자아이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음양 오행을 따져서 결국 이 사람이 살아있다. 그리고 찾을 수 있다. 그런 어떤 기가 막힌. 그분이 만나셨어요? 네, 그러면 그 김중산 선생이라고. 아까는 부산에 데이터 지금 정경 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소개해달라고 이제 뭐, 예. 쌓여있는 데이터를 보러 가신 통계학적으로 거죠? 하는 거니까. 통계학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또 형 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만났죠. 그럼 이제 정치도 지금 하고 계시고 정치인들의 그 가운데에서 많이 생활하신단 말이에요. 보실 때 정치인들의 성향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정치인들의 성향은 대부분이 이제 요구되는 성향이다. 이런 거죠. 뭐냐면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예요. 네. 하지만 사주팔자를 전부 다 많이 의지를 해요. 네. 그 해석에 따라서 하지만 다 안 보신다고 해요. 다 안 네. 본다고 하죠. 겉으로는. 하지만 다 봐요. 네. 보면서 자기가 조심해야 될 것 또는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성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들을 하죠. 관련해서 정동영 이제 의원이 정동영 이제 후보가 정말 그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때 선택적 장애가 온다. 선택 장애가 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조배숙 이제 비례 13번으로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축하드린다고. 이번 올해 사주가 아주 물의 기운이 넘쳐나서 좋으신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다고 하니까 그분이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그 조배숙 후보님은 아주 유명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믿음이 아주 깊으시고 사주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참여까지 해놓고 약간 거리를 두시는 듯한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대부분이 섭섭하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인데 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익산에서 아주 선을 많이 하시는 스님이신데 네. 이 스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또는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오셨어요. 네. 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대요. 왜 안 먹힙니까? 그랬더니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안 하셨구나. 그래서 그게 뭐냐? 저는 이제 공양미 뭐냐면 상백석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뭐 아니에요? 그런 건지 알았어. 근데 네네. 그게 아니고 뭐냐면 제가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면 서양학에서 말하는 마인드셋이에요. 내 스스로가 어떤 다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인드셋을 꾸준히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네.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내 사주팔자일 수도 있지만은 또 웃긴 얘기가 뭐냐면 작년 초에 제가 속된 말로 신점이라는 걸 봤어요. 신점. 그러셨어요? 가서 봤는데 재미삼아서 봤어요. 재미삼아서. 5만 원 주셨나요? 재미삼아서 봤는데 3만 원 줬어요. 3만 원. 5만 원 낚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가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구슬해야 된대요. 구슬하래. 그래서 뭐 그러면 구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1억 든대요. 1억이 든대. 그래서 예 하고는 이제 3만 원 딱 놓고 나왔지. 근데 딱 나오고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구슬하면 네. 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구판을 벌였다. 그러면 나는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굿이라도 했으니까 네. 될 수 있다. 확신이 서고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게 굿까지- 이제 결국에는 마인드셋인 거예요. 그렇죠. 굿까지 했는데 딴 걸 못할까.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셋인 거예요. 네네. 구슬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난 될 수 있다. 또 내가 항상 매일 아침 마인드셋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 되뇌이는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만드는 거지 외부에서 뭐 굿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종교적인 어떤 믿음과 신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군요.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한테 달려 있는 거지 이게 외재적인 어떤 요인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진 않는 그래서 거예요. 장유미 아나운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게 네. 당신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요? 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선거판에 뛰어들었으면 아. 할지 안 할지 치열하게 해야지 될 것처럼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죠. 나를 보고 한 얘기예요? 아니요? 아니, 전혀. 아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치열하게 했어. 치열하게 했어요. 치열하게 했지. 치열하게 하셨죠. 근데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무언가의 어떤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과정. 신년에 좋은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좋은 얘기만 해드린 게 음. 나쁜 얘기를 하나라도 들으면 거기에만 신경이 그럼,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그래서 해드리면서 이렇게 잘 만났거든요. 네. 일단 뭐 저희는 네. 15분한테 투망을 던져놓고 어. 그중에 뭐 한두 명이라도 되면 우리로서는 땡큐니까 뭐가 15명 땡큐죠? 중에 그냥 여러모로 제가 볼 땐 11명 지금 확보 아닌가요? 저희가 했던 네. 사람들 중에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4명. 시원하네요. 그러면은 조금 잘못 짚었는데. 아닙니다. 아니 저희 왜냐하면 모든 후보자들을 다 불렀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선거 얘기 안 하고 선거 얘기 안 이제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해서 네. 여쭤봤죠. 그래서 저는 근데 최근에 그 정치인한테 필요한 어떤 그 요구 조건 중에 도덕적인 게 필요한지 아니면 그 직무 전문성이 필요한지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세요? 어떤 게 우선순위냐? 어떤 게 우선순위냐? 저는 그 정치인들한테 굳이 도덕성을 그렇게 강요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그 국힘의 장해찬 씨가 네네. 공천을 받았다 뺏긴 이유가 뭐예요? 난교예찬.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도덕적인 부분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네 기억하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여전히 도덕적인 측면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 부분을 같은 좀- 경우가 오히려 서구적인 프랑스나 뭐 미국,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아니 어느 이제 정도는 상관을 하는데 그 도덕적인 측면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본인의 사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하지만 이제 이걸 공론화를 지키면 공인이 공론화를 지켰을 때는 사생활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한계 규정이군요. 그럼요. 그래서 네. 철저하게 본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이게 본인의 사생활의 범주를 벗어났을 때는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근데 그게 너무나 한국은 강하지 않나? 유교적 틀 때문에 그런 근데 거. 강하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때 네.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인사보고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건 대통령의 권능이니까. 네, 네.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권위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인사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고심하는 흔적도 보였고 또 때로는 임명하지도 않았고 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냥 본인한테 주어진 권능이기 때문에 다 그냥 임명해버렸어요. 내로남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임명하고 싶은 사람한테 임명했어요. 네네.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소위 말하는 인사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고위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도덕적으로 이게 깔끔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자식을 위해서 또는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또 논문도 표절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이런 어떤 도덕적 규범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규범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덕적 흠결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임명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장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좀 버티면 되는 거지 뭐. 하루 정도 버티면 되는데. 그게 지금 뭐 어때? 약간 이런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중요하겠네요. 자기 관리라는 게 그 기준이 조금 희미해지고 유연해졌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 강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관념 자체가 제도적으로 많이 희미해지는 것은 하나의 부작용이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금 까는 거였잖아요. 그럼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네. 이재명 편을 쓰는 건가요, 지금? 꼭 그런 친명, 거. 친문 지금 나눠져 있는데. 둘 다 별로야. 둘 다 별로야? 아니요. 아니 컷오프 됐는데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래서 해당 행위 지금 시작하시는 건가요? 해당 행위요? 네. 녹여서 해드릴게요. 녹여서? 네. 저는 도덕성이 물론 중요하니까 도덕성을 떨리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직무 전문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얹혀야 되는데 도덕성이 이제 내세우는 것부터가 이것부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잘못된 거 고삼진 아닌가? 실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사적인 영역이 지켜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공공의연하게 네. 공론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그럼요. 네. 감흥을 그리고 받았습니다. 도덕성에 본인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나와야죠. 아니, 근데 너무 그거는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스스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이거는 이제 내 사생활인데 은밀히 내가 즐길 수 있는 사생활까지도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 하지만 일은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국 현 대표죠. 네. 조국 대표한테도 약간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국민정서법에 따르면 당신이 잘못한 게 있어도 쿨하게 인정하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국민들 또 쿨하게 인정해 줍니다. 네. 용서해 주고. 근데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국민 피로감이 높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한 모습으로 하니까 국민들은 그에 대한 배신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파묘, 최근에 열풍이 불었던 영화 파묘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이 런닝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2시간 반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랬나? 네,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사실은 뭐 다른 영화의 런닝타임 긴 것을 볼 때보다는 조금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보셨구나. 네, 봤죠. 봤다고 먼저 얘기해 주시지. 여기타임 길어서 안 봤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봤어요. 이 파묘가 사주하고도 연관이 있으려나? 오. 그 은택을 하고 뭐 이런 게? 그것도 또 음양오행, 음양오행. 사주라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겠죠, 네. 그것도. 그러면 음양오행이고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이 풍수에 대한 공부도 좀 했고 그거 굉장히 많이 현장 공부하시네. 저는 뭐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많으시네요. 예. 많이 했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풍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풍수 신앙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결국에는 자기 조상묘, 음택,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양택, 양택. 그러는데 조상묘를 좋은 자리로 모셨다라고 했을 때 가져오는 기운이 어떤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운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종교적인, 확신, 확신. 자기 확신. 그러니까 간절함.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마인드셋인 거예요. 자기가 명당으로 조상묘를 모셨기 때문에 이 명당이 발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긍정의 그치.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좋지 않은 곳에 묘자리를 썼어요. 그러면 항상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일 거고, 만약에 내가 뭘 잘못돼도 아마 조상묘를 잘못 써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마인드셋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지 않은 묘에 모셨다라고 생각하는 후손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누군가 경험칙상 보면 네. 조상묘를 옮기고 나서 좋지 않았던 일들이 음. 풀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풍수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아직의 과학에서는 전부 다 규명을 못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미래 과학에서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풍수라는 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동기가몽설이라고 네, 그래요. 맞아요. 동기가몽설. 상당히 많은 걸 아시네. 네, 그래서 네. 조상의 이제 묘에 묻혀 있는 DNA와 이제 후손과 후손들, 연결되는 그게 동기가몽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풍수도 앞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충분히 된다.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20대 국회의원 하신 분이 있어요. 풍수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상임위 활동 때문에 외국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나가셨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사원, 성당 이런 데를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에 다 자리를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 하시면서 성경에도 보면 좋은 자리에 그 묘자리 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좋은 자리는 어떤 형 이상학적으로 뭐 어떤 기운을 의미하는 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양지 바른 거,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그럴 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겠는데 네. 파묘를 보면서 저도 좀 상당히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파묘도 뭐 이제 이건 약간 또 약간 네. 산으로 가는 이야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종북 좌파하고 친일파. 진짜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건국전쟁과 파묘. 네, 뭐 그 두 가지 봤을 때 그냥 외국에서,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 진영 논리가 너무나 극대화돼 있다 보니까 종북 좌파 아니면 친일파 뭐 이렇게 중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파묘가 곧 1000만이 되잖아요. 네. 지금 900만 넘고 1000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1000만 가까이 되는데 또 관상 네. 영화 있죠? 네네. 관상도 900만이 됐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네.
관심이 많네요. 네, 우리나라 관상. 사람들이. 또 명당. 명당. 명당은 상대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작아요. 그건 한 300만이 안 약간 좀 되더라고요. 길어요. 명당하고 파묘하고는 이제 괴를 같이 하는 영화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정서가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고상진 실장님은 나중에 이게 영화 네. 평론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뭐 충분히 생각에는 뭐 저는- 풍수와 명리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종합예술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 해야 돼요. 종합예술이다. 예상하셨나요? 저 그럼요, 얘기를? 그럼요. 예.